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바꾸는 일은 손으로 바위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내가 들은 말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 정도의 찰나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사람은 자신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끄럽거나 민망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제 갈 길 말고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이 매우 좁은 경우 넓은 그릇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릇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본성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단점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눈뜨고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의 단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먼저 대응하라.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멋있고 이쁜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 가면을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내 고민이나 불행을 이야기했을 때의 친구의 반응을 보라. 그의 말과 표정이 우정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싸게 먹힌다.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실을 다루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부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수많은 독설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매도했지만 그는 매서운 인간 현실에 맞대어 명랑하고 건강한 인간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철학은 머리맡에 두고두고 듣고 읽기에 좋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바꾸는 일은 손으로 바위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내가 들은 말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 정도의 찰나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사람은 자신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끄럽거나 민망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제 갈 길 말고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이 매우 좁은 경우 넓은 그릇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릇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본성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단점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눈뜨고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의 단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먼저 대응하라.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멋있고 이쁜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 가면을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내 고민이나 불행을 이야기했을 때의 친구의 반응을 보라. 그의 말과 표정이 우정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싸게 먹힌다.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실을 다루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부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수많은 독설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매도했지만 그는 매서운 인간 현실에 맞대어 명랑하고 건강한 인간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철학은 머리맡에 두고두고 듣고 읽기에 좋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선뜻 베푼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손절하라.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또 본인의 잘못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모두 자신밖에 모르는 배려심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마워해야 할 때 고마워하지 않고 미안함을 표시해야 할 때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사람을 사귀어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정 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관계에도 수명이 있다. 또한 친구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나와 얼마나 교감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여유 있을 때는 내게 오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도록 해라.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을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하기만 바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깝다. 친구는 딱 통하는 사람 2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어라. 좋지 못한 옛날 친구가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배 유익하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가까울수록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완만하게 보기 쉬운 세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오해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탈무드에서는 남을 욕하는 게 3명의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가장 멀리 해야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런 에너지를 뿜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하라. 요새는 만나서 돈자랑 명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허세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식사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탈무드에서는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이 있다고 한다. 바로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인간의 입이 1개이고 귀는 2개인 이유가 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2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라면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무언가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본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손절하라. 같이 친구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내게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나의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어딜 가든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나의 예민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들먹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관계를 갑자기 손절하고 끊기 어렵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잦은 만남을 피하고 다른 인간 관계나 취미에 집중하면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옛날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대부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은 추억도 많았다.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보통 많이 부딪히게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서운한 감정이 느껴진다. 또 내가 친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들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되 또 쉽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듯 탈무드에서는 인간관계와 윤리에 대한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혜는 수많은 것들 중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꼽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